러시아가 맘먹고 그 상태에서 핵폭탄이라도 사용하면 그대로 일본은 구글맵이랑 지구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까만칠 해놔야 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우아한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들 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훈련을 지들 땅에서 한대. 답도 없어요 진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땅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일본이. 또 그렇게 떠들어. 이제는 자기 체면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들면 진짜 과학적으로 체면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무서운 놈들이죠. 이거 나중에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이게 진짜 계속 반복해서 떠들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지 않고서는 뭐 입 엎어서 어떻게 똑같은 얘기 맨날 해. 불가능하거든. 진짜 지겹거든. 각설하고,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전범국가이면서 아직도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고쳐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닌 공격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여만 합니다. 25일, 26일 양일간 우리나라는 독도 방어훈련, 이름하여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 해경,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까지 그야말로 지금껏 영해 방어훈련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훈련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도 있고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건도 계속되고 있어서 보여주기식 훈련으로 통상 훈련의 2배 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일본의 공격도 예상하고 방어 훈련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독도 훈련이 부당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는데 그 이유가 얼토당토 안 하게 자국 땅에서 왜 훈련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는데 일본은 또 지들 땅에서 우리가 왜 훈련하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제는 아예 머릿속에 지들 땅이라고 자기 체면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같은 날 자국 도서 방위 훈련을 내륙에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훈련을 위협이라고 느껴서 일본도 훈련을 시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하니까 일본도 시위 성격으로 한 것일까요? 일본이 시행한 훈련은 도서 방어 훈련입니다. 강습으로 섬을 침범하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훈련했다는 얘기인가요? 하여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섬이 많으니까 그래서 섬방어 훈련을 했겠죠. 우리가 훈련하는 건 대북방어로 문제될 게 없지만 아무리 단순한 훈련이라도 일본은 주변국들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침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일본은 주변국과 군사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면 한순간에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변에 죄다 군사적으로 힘 있는 욱하는 나라들만 있거든.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배를 띄우고 종합훈련을 단독으로 수행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내부정보 라인으로 정상적인 훈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중국은, 러시아는 그냥 오판으로 미사일 먼저 쏘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공격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니네? 쏜 다음에 아니었어? 그러면 만다 이거지 그냥. 그렇다고 전면전할 거예요? 아니거든. 못하거든. 지거든. 세계 랭킹 1, 2, 3, 4에 거의 다 들어가는 나라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러시아에서 자국 총리가 이 쿠릴 열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이 쿠릴 열도 지역은 자국 영토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했죠.
이에 화가 난 러시아는 무려 핵 폭격기 5대를 일본 영공에 띄워 까부지 말라고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또 말로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딴 식이 다였어요. 러시아가 맘먹고 그 상태에서 핵폭탄이라도 사용하면 그대로 일본은 구글맵이랑 지구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까만칠 해놔야 되겠다가 없어져 그냥 완전히. 일본은 주변국을 침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타국 땅을 자국 영토라고 우기면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주변국들은 기타 국가들과의 마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여 전쟁 가능 국가가 되어도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 헌법은 자국이 공격받을 시에는 자국 방어를 위한 전쟁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려는 목적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가능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려 한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일본은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만약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예전과는 국력이나 국방력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하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일본 국민은 10% 정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아한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방 전력을 가볍게 재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